신선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일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문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몇 분 선정해서 한국경제신문에서 보내드리는 이나무리 가수의 신작 불타는 투원 보내드립니다. 자, 여러분 문자 참여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광고 듣고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맵이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현빈 씨는 왜 삼성생명 종신보험이에요? 세계 경제가 흔들려도 기업들이 흔들려도 종신보험은 흔들려서는 안 되죠. 평생을 지켜야 하니까.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긴 약속. 골든 밸런스. 길게 보면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내부순환로 사고 여파가 이어집니다.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데 홍지문 터널 안 하위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성산램프부터 홍지문 터널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를 보이고 반대편 성산대교 쪽으로 기름램프에서 정문램프까지 정체가 되고 이후로 연희램프 부근에 있었던 고장차 처리 작업은 5분 전에 마무리가 됐지만 이 부분 일대로 잠시 주춤합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오늘 강서 쪽으로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다만 반대편 강동 쪽으로 가는데 강변북로가 난지나들목부터 동작대교까지 올림픽대로는 가양대교 부근 그리고 양화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각각 여의도권에서만 속도가 떨어집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경제 뉴스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햄버거 좋아하세요? 어릴 때는 많이 먹은 것 같은데요. 예. 학교 다닐 때. 요즘은 잘 안 먹습니다. 전 지금도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근데 이게 갑자기 왜 햄버거 얘기냐? 빅맥지수라고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 빅맥지수가 갑자기 올랐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빅맥지수, 이제 상식 시험에도 잘 나오는 건데요. 예. 이 빅맥지수라는 게 각국 맥도날드 매장에서 파는 이 빅맥 햄버거 가격을 지수화한 그겁니다. 이제 왜냐면은 이 빅맥이라는 햄버거가 전 세계적으로 크기나 품질, 재료 이런 게 다 표준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국에서는 그 가격이 얼마인가 이거를 조사를 해보면은 각국 통화의 구매력, 뭐 물가, 환율 수준 이런 거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런 장점에서 이 지수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요, 이 1년에 2번 발표를 하고 이제 미국 빅맥 가격과 비교해서 이 나라의 빅맥 지수는 올랐나 내렸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빅맥 지수가 높아졌다 이런 거는 해당국 통화가 강해졌다는 뜻이고 또 빅맥 지수 떨어졌다 그러면은 달러화 대비 해당국 통화가 약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한국의 빅맥 지수가 올해 초 35위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이제 하반기죠 28위로 7계단 급등을 했습니다. 수치를 좀 보면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상반기 때는 한국에서 빅맥 햄버거를 달러로 살 때 올해 상반기에서는 3달러 47센트만 내면은 빅맥 햄버거 사 먹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4달러를 내야만 한국에서는 빅맥 햄버거 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이게 그러니까 원화가 달러에 비해서 강해졌다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미국 사람이 뭐 3달러 때 그동안에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살 때는 4달러 써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빅맥 지수로만 보면은 15% 가까이 이제 급등을 한 건데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미국에서 빅맥 이 햄버거는 4.8달러에 팔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 4달러이기 때문에 환율로 보면은 855원 정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예. 그래서 이제 현재 뭐 우리나라 환율이 뭐 850원대까지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이 추이를 봤을 때
이 앞으로 원화 강세의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뭐 참고로 몇 개 좀 보면 우크라이나의 빅맥 지수가 1.63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싸게 사 먹을 수가 있죠. 인도는 1.75달러, 남아공이 2.33달러. 뭐 이렇게 빅맥 햄버거 싸게 사 먹을 수 있는 곳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이 맥도날드 매장이 우리나라 처음 열었을 때가 1980년대 중후반이거든요. 예. 근데 그때 이 맥도날드 햄버거 먹으려고 막 사람들이 줄 서고 그랬어요. 저도 기억납니다. 예. 쫙 줄 서가지고 그 감자칩 하나 뭐 사 먹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예, 아주 옛날 얘기죠. 예. 자, 그리고 대형마트가 보면은 경품 행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저도 하죠. 가끔 예. 가다가 여기 이제 신청을 하는데. 예. 그런데 이게 종종 다 직원들 자기 사돈나 팔촌 친척들에게만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많은데 이게 의심만은 아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도 안 되니까 저도 가서 꼭 쓰거든요. 주소 이름 이런 거. 근데 너무 안 돼서 정말 이거 조작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조작이었습니다. 이제 지금 네티즌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가 이 소비자 대상의 고가 경품 행사 당첨자를 조작하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수의 당첨자에게 경품 제대로 주지 않았다. 이런 의혹받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측에 따르면은 자체 조사 결과 이 고객 대상 경품 행사에서 당첨자를 조작했던 담당 직원 2명, 또 친구 1명을 업무상 배임 업무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경품 행사를 담당하는 보험 서비스팀 직원 2명이 지난 2012년에 이 고가의 수입 자동차 경품이 있었습니다. 시가 4,600만 원 상당의 BMW 자동차였다고 하는데요. 예. 이것을 조작해가지고 자신의 친구에게 당첨받도록 한 겁니다. 방식도 아주 치밀해가지고 이 행사 진행했던 협력사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프로그램 조작해라. 내 친구가 되게. 그래서 친구가 1등이 됐고요. 자동차를 당첨해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자동차뿐 아니라 뭐 또 다른 게 있다고 그러던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홈플러스가 고소한 건 자동차권인데 이와는 별도로 2011년부터 모두 11번의 경품 행사에서 당첨자에게 경품을 주지 않았다. 이런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1등 당첨자 가운데 7,8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2캐럿짜리 뭐 반지도 있었었고요. 1,500만 원 상당의 기아 자동차 레이 당첨자 이 2명이 경품을 못 받았다는 얘기고요. 또 2등 가운데에서도 한 3명 정도가 경품을 수령하지 못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홈플러스는 이 의혹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연락이 안 닿아서 상품 못 줬다. 그리고 연락을 했는데 스미싱으로 뭐 오히려 그쪽에서 의심해가지고 경품을 안 받아갔다. 뭐 이런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경품 전달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 치밀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참에 이게 홈플러스 문제인데 홈플러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형마트나 그렇죠. 백화점 경품 많이 전반적으로 예. 이 경품 당첨 과정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쉽다면은 이렇게 자기 친구나 사돈의 팔촌한테 경품 줄 수 있는 이런 과정이라면은 이거 심각하게 한번 금융위에서 나서야 되지 않나. 아니면 공정위에서라도요. 맞아요. 가져봅니다. 예. 이게 친구 잘 두면은 BMW도 타는 경우가 있네. 예. 잘 그러면 친구 알겠습니다. 때문에 또 이제 뭐 가겠죠. 예. 오케이.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본격적인 휴가철이죠. 산으로 가고 또 바다로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근데요, 이 사람이 몰리는 만큼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의 예방이 중요하겠지만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대처 방안만 잘 숙지하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 휴가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대처법 알아보겠습니다. 청심국제병원 김종형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요새 그냥 그저 휴가 때 더 바빠지시는 모양이에요? 예? 네네.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요새 제일 특히 요새 많이 발생하는 게 바다에서 말이에요. 이 네. 해파리에 쏘이는 문제인 모양이더라고요. 그죠? 네네. 이 네. 해파리에 쏘이면 일단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해파리 쏘일 때 대표적 증상은 이제 심한 통증입니다. 예. 해파리에 쏘이면 통증과 함께 홍반 모양의 그 상처가 좀 생깁니다. 심할 경우는 열이 나고 오한 근육마비 또 이런 알레르기로 인한 쇼크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예. 이런 맹독성 해파리에 쏘였거나 다른 응급대처를 하지 못한 경우는 호흡곤란이나 신경마비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신경마비 증상.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예, 해파리에 쏘이면 먼저 초기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수돗물이나 물, 알코올로 절대 씻지 않고요. 아, 씻지면 안 돼요? 예, 아. 차가운 물이나 알코올은 해파리 독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아. 따라서 따뜻한 물 또는 바닷물로 상처 부위를 10분 이상 씻어내도록 해야지 되고요. 촉수가 남아있을 때 또 함부로 만지거나 문지르면 안 되겠습니다. 아, 예, 촉수가. 촉수가 남아있으면 이런 핀셋이나 이런 플라스틱 그 카드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손으로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응급처치로 이제 부기가 가라앉지 않고 쏘인 부위 통증이 지속되고 구토나 식은땀, 어지럼증 이런 전신 반응이 있으면 맹독성 해파리일 수 있으니까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이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심하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근데 있잖아요. 모기 같은 경우에는 왜 바르는 모기약 같은 거 바르면 모기가 안 물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해파리 안 쏘이려는 방법은, 안 쏘이려면 뭐 그런 예방법은 없나요? 뭐 기본적으로는 바닷물에 들어가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건 어려운 일일 것 같고요. 예. 우선 방문할 해수욕장에 놀러 가기 전에 예. 독성 해파리 위험적이 아닌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 방문해 보면 해파리 속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거품이 많거나 물이 흐름이 느린 곳에는 가급적이면 해파리가 더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해수욕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바다 갔다 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게 지금 해파리 이런 문제, 그러니까 해수욕장에도 그 좀 주의 이런 판말이 붙어 있군요. 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옛날에 어렸을 적에 이 바닷가에서 놀다 보면은 왜 햇볕에 디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네. 그거 가지고 또 그 옛날에는 막 웃으면서 껍질 벗겨주고 그랬는데 그게 일광 화상이라고 그러네요. 전문 용어로.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예방을 해야 되는 방법은 있습니까? 선크림 바르면 되나요? 예, 우선 첫째는 이런 강한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틈틈이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늘에서 휴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광 화상을 또 막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이제 챙겨서 바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거 껍질을 벗겨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일광 화상을 입으면 이제 피부가 이렇게 하얗게 비늘처럼 벗겨지는데 피부를 뜯으면 흉터가 생기거나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근데 요새는 이렇게 벗겨낼 때까지 태우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많았지.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뭐 반드시 휴가뿐만이 아니라 요새 같은 더위에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야외에서. 네. 열사병 같은 데 걸리기가 쉬울 것 같은데 우선 본인이 열사병이다 아니다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이게 내가 열사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나요? 맞습니다. 이런 폭염에 장기간 이제 노출될 때 열사병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체온을 이제 조절한 중추신경 장애로 체온이 41도 이상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근육통, 근경련, 다한증 같은 증상과 함께 의식의 변화들이 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혈압저하나 전신 경련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50% 경우는 열사병 초기에 땀을 많이 흘리는 다한증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럼 이럴 경우에는 우선 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어떤 게 있습니까? 체온이 상승되고 의식 변화, 헛소리 이런 중추신경 장애가 보이면 열사병으로 가정하고 즉시 응급처치를 이제 시작하면서 동시에 119에 신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열사병 응급처치는 체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며 물에
증발을 이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먼저 열사병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고온 환경에서 대피시켜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의복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환자 몸을 감싸고 계속 천에 물을 뿌려서 젖은 상태를 유지시키고 부채질, 선풍기 등으로 증발을 통해서 이제 체온을 강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낮추는 거죠, 그러니까 체온을. 예, 그렇습니다. 얼음 주머니를 목이나 사타구니, 겨드랑이에 넣어두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아주 중증한 상태일 때는 또 심폐소생술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심폐소생술까지. 예. 근데 이런 거 예방하는 법도 있습니까? 열사병 같은 거는요? 네, 이제 적절한 초기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치사율이 높은 이제 급성 응급질환이니까요. 첫째는 폭염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햇빛이 노출된 도중에도 틈틈이 그늘진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도 좋은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회 많이 먹는, 우리나라 회 좋아하시죠? 우리 박사님도, 그죠? 네네,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회 먹다가 이게 특히 여름에는 비브리오 폐혈증 같은 걸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비브리오 폐혈증에 왜 걸리게 되는 건가요? 이제 비브리오 폐혈증은 바다에 서식하고 있는 비브리오 블리피쿠스라는 그 비브리오 폐혈증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예. 이제 이 바다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이 균의 증식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6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21도 넘어가는 8, 9월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오염된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거나 상처가 난 피부에 오염된 해수균 속에 있는 균이 침범했을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런 간이 안 좋거나 당뇨, 만성 신부전 이런 고위험군 환자들은 더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걸 예방하려면 아예 그런 거를 먹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예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어패류를 충분히 익혀서 먹는 것입니다. 이런 그 균은 비브리오 폐혈증을 유발하는 균은 이제 염분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생선을 이제 수돗물 같은 걸로 씻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네. 56도 이상 열로 완전히 익혀서 멸균 시킨 후에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리하는 기구들, 도마나 칼 등도 잘 씻고요. 그리고 또 5도씨 이하 냉장 보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피부에 상처 있는 분은 바닷물에 들어갈 때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닷물에 들어가서도 맞아요. 이게 옮을 수가 있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심국제병원 김종형 내과 과장이었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번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편을 드립니다. 쉐보레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 국산자동차 판매 부문 2년 연속 1위. 7월 중 추첨을 통해 100만 원 여행 상품권, 30만 원 주유 상품권 등 놀라운 구매 혜택을.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7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ing new roads. 기라나예요. 저의 다음 게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세트. 강원 평창수. 신일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4부에서는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서강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본인 이자의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원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원래 수요일날 4부는 빅데이터로 한 주간의 이슈로 분석해보는데요. 오늘 재보선 날이기 때문에 내일 빅데이터 뉴스에서 재보선 결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목요일날 보내드리던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번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몽마르트의 하늘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번 토요일에 만날까요? 아시아나, 파리, 주 5회 문화. 파리, 토요일 스케줄에 더해진 아시아나로 더 편리하게 떠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현빈 씨는 왜 삼성생명 종신보험이에요? 세계 경제가 흔들려도 기업들이 흔들려도 종신보험은 흔들려서는 안 되죠. 평생을 지켜야 하니까.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긴 약속. 골든 밸런스. 길게 보면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변의 다른 아파트에서 나라에서 영구임대 아파트를 짓는다니까 저소득층들이 들어온 아파트에서 뭐 자기 집값이 떨어질까봐 반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우리가 다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분들의 뭐 땅을 빼앗아서 영구임대 아파트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땅을 확보를 해서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어려운 분들한테 싼 가격에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반대를 하는지 주변 집주인들이 반대를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런 게 정말 우리가 시민의식이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구나 싶기도 하고 지역 이기주의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정말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 뭐 앞서서도 들으셨습니다만 요새 뉴스 보면 가슴 답답하고 화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런데요. 참 우리나라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런 환경에서 과연 어떻게 자랄까 걱정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앞서도 말씀 잠깐 나왔습니다만 아파트 물론 저는 일부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주변에 장애인, 편부모 자녀 이런 사회적 배려자들이 산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사부독에 방해하고 이런 게 바로 지금의 우리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바로 우리의 이런 모습 고발하겠습니다. 자, 늘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님, 그리고 오늘 아주 특별한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셨죠. 그런데 지금은 장애인과 함께하는 김정식 목사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우리 김 목사님 오래간만에 뵙는데. 예. 언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2007년도에 이제 목사임직을 했고요. 그 이전에 이제 전도사나 이제 이런 흔히 말하는 그 제야 세력으로 좀 있었지요. 그렇군요. 네. 일단 특별한 동기나
동기는 없어요. 동기는 없고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정말 능력 없는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살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다시 돌려주고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시작을 했던 건데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돌려주면 다시 이제 저 혼자 잘 사는 길로 가야겠죠. 무슨 말씀을. 그 장애인 돌보는 일도 오래 하셨다고. 장애인들은 이제 방송을 할 때부터 계속 좀 친근감 있게 잘 지냈었고, 이제 특히 이제 청각장애인들이라든가 뇌병변 장애인들하고 지금 한 15년 정도 같이 지내다시피 하고 있어요. 15년. 네, 예. 같이 지내신다라는 거는 뭐 같이 뒹굴고 울고 웃고 뭐 떠먹이고 뭐. 그 교회에서 같이 처음에는 같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그 법이 바뀌어서 뭐 3명 이상이면 뭐가 있고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섬기기는 어려워졌고 같이 살기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분들 그 협조해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것도 대변될 수 있는 것들 이제 뭐 청각장애인분들이나 시각장애인분들이나 또 자폐아이 그 학부모님들 이제 뭐 좀 제가 좀 잘 떠드니까 그런 좀 수익 받는 것 같아요. 또 위로하고. 근데 사실 최근까지도 말이에요, 우리 안씨. 그 사회적 차별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고. 큰 사건들이 많죠? 우리 김정식 목사님 너무 반갑고 존경스럽습니다. 저희도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못 사는데 너무 오늘 다시 한번 저도 많이 느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목사님이 잘 아시겠지만 중증장애인 문제가 여전한데 예를 들면 활동보조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절실한데 그 시간이라든지 예산에 제약이 있다 보니까 밤에 이제 혼자 있게 되는 경우가 났는데 불이 나가지고 못 빠져나와가지고 그 때문에 몇 분이 돌아가신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보조인 문제.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들이 여전히 이동권 문제면 그 전철에서는 상당히 뭐 엘리베이터 같은 거 많이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뭐 고속버스라든지 이런 건 탈 수가 없게 돼 있다든지 이런 문제도 많이들 제기해서 얼마 전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분들이 시결하는 걸 제가 봤는데 참 많이 무겁더라니까 고향을 같이 하고 싶다 이런 겁니다. 굉장히 누구나 추석 때 설날 때 같이 가고 싶을 때인데 그런 시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은 장애인 교육권이 여전히 굉장히 미진해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하고 얼마든지 통합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데 교육 수준을 아예 낮춰놔버리거나 지원을 안 해주니까 계속해서 격리되거나 차별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국 같은 사실상 선진국인데 해결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꾸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지 선진국이 되는 거지. 이게 돈만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많다 그래서 선진국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돈으로 해결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인식 개선이 먼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한쪽만 되면 안 되고 우리 장애인들도 인식 개선이 돼서 우리는 신세만 지는 사람이야. 또 그래서 받으면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걸로 우리도 인식을 바꿔야 되고 또 비장애인들은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같이 산다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돼요. 제가 처음 이 장애인 일을 할 때 이제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었을 때 그 학교가 한 100년 넘은 건물들이에요. 오래된.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역사적인 건물 막 턱을 깎고 문을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라도 되냐 그랬더니 장애인 휠체어 장애인 한 친구가 입학을 했는데 그 동에서 강의를 듣는 게 한 과목이 있답니다. 그래서 문 턱을 다 깎아버리고 그 역사적인 건물을 그 자동문으로 바꾸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 교수님 말씀대로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고 학생들은 왜 이런 불편한 짓을 해가 아니라 맞아. 그래서 이런 인식이 바뀌어 돈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장애인의 90% 이상이 후천성 장애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모두 잠재적 장애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100%입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않습니까? 노인성 장애가 있기 때문에 100%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생각을 못했네. 이거를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들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이동권 얘기도 하셨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세요. 그냥 휠체어 지나갈 때 차 가다가 속도 줄여주시면 함께 하는 거고요. 그렇죠. 또 버스, 저승버스가 왔을 때 휠체어가 탈 때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 운전기사분이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이걸 못 기다리고 욕해요. 그러면 그 자존심이 상하는 거. 요것만 막아주면 같이 동행하는 거거든요. 엘리베이터 타려고 그러는데 장애인들이 이렇게 휠체어 들어오면 몇 분이 못 타야 돼요. 당연히. 그때 인상 안 쓰고 먼저 타세요라고 해주면 다음 거 타주면
이게 인식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번에 그 아파트 입주를 하든 뭐 하든 이런 거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네, 같이 사는 건데. 직접 그런 종류의 차별이나 힘든 일을 목사님께서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이 보죠. 지금도 저희 교회가 그 건물주가 나가라고 그래서 나가야 되고요. 얻으려고 하니까 장애인 교회입니다. 그러면 일단 안 줘요. 그리고 1층을 사용하거나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제가 살고 있는 집에도 한 번은 그 노인 요양과 그 장애인 시설이 이제 들어오기로 했어요. 시설도 잘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바람직한 게 산속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놓고. 아니요, 그건 일종의 격리예요. 네, 격리거든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찾아뵙기도 쉬우면서 난 찬성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집값 떨어지는 거고 각질이 떨어지면 그게 뭐 건강에 어떻게 되나요? 무슨 각질? 피부의 각질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반대를 하고 그걸 돌리러 다니던 그분이 지금 파주시 그 장애인 탁구 협회에 이제 제가 같이 동행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그 탁구 연습하는 걸 도움을 받고 계세요. 건강 지키려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만나갖고 한참 물었었어요. 아니 장애인들 그렇게 반대하더니 여기서 신세 지고 있네요. 그랬더니 굉장히 민망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언제 어느 때 도움을 받을지 몰라요, 서로가. 그래서 저는 장애인분들을 도와드리거나 약자들을 도와드리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가 그런 일을 당하거나 내 가족이 당했을 때 덜 미안하게 도움받을 때 덜 미안한 생각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요, 지금 이게 사실은 비장애인들이 장애 문제를 그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지금 목사님이 전 그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나이 들어가지고 사실 그 저희 장모님도 지금 보면 굉장히 안 좋으신데 누구든 다 장애를 갖게 돼 있거든요.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자기한테 기피 대상이라고 그러고 저 어디 산속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되면 그 본인이 어떻겠어요? 이건 크게 잘못된 건데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주체를 한 분들의 잘못이지 막은 분들만 또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 재산권 지키겠다라는 건데 그것을 시행했던 게 여러 차례 실패가 있었어요. 이런 일이. 이 근처에 있는 요 상암동에 처음 그 임대 아파트 생겼을 때도 여기가 난지도였었습니다. 쓰레기.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일하시던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그분들이 그 상터를 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 입주권을 하나씩 드렸어요. 근데 돈을 내고 들어오신 분들이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하고 담을 쌓고 문을 잠가버렸었어요. 학교도 같이 못 다니게 하고. 그게 불과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이번 일도 우리가 이거 싸서 분양 안 되는 거 싸게 사서 당신들을 도와줍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부모된 장애인 입장에서는 이번에 견디면 되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의 2차 피해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렇죠.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먼저 하기 전에 그 규약집에라도 이것이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것도 있습니다라는 단서 조항이라도 넣어 주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막은 사람들만 자꾸 또 잘못됐다고 욕을 하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꾸 분별을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죠. 이제 같이 갈 수 있도록 지금 이번 사건 있고 나서 그러면 그 해당 부서에서 다음 조치를 뭔가를 준비했는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을 거거든요. 야, 귀찮은데 이제 이런 거 하지 마. 돈 들여서. 이렇게 됐겠죠. 아니면 서로 부서 간에 이러다가 잘 마무리됐으면 됐죠. 입주 끝났잖아.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그 자녀들이 이제 같이 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러면 쟤는 어떻게 해서 들어온 거야. 또 그때 막았던 애가 부모가 쟤네 부모야. 이 자녀들한테 굉장한 인체 피해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미리 그런 거 규정을 만들고 설득시킬 것이 아니라 당연시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제가 사실 독일에서 이제 학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2번 겪은 나라라서 연세가 드신 분들 중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쟁 때문에 이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많아서 그 장애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를 잘하는 나라가 독일인데 이거 이렇게 제가 우리 김영신 목사님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게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데 시간 오래 걸리죠. 예. 그 시민단체 몫이에요, 그거는. 예, 저희는 뭐 장애인 단체, 장애인 인권 단체도 엄청 많은데 사실은 비장애인 단체들이 여전히 그 장애인 단체들하고 함께 더 많이 캠페인도 인식도 바꿔야 돼. 조금 저희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저도 굉장히 부끄럽고 뭐 또 뭔가를 해야겠다는 막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교육 체계가 바뀌면 돼요. 예. 지금 신 교수님 장기적이라고 하신 게 참 맞는 것이 예. 저도 외국에 미국에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같이 어울려요. 예.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점이 구분이 안 돼요. 저도 초등학교 때 제 3학년 때 제 짝꿍이 소아마비라고 그러죠. 하지장애가 네. 있어요. 이 녀석이 그림을 잘 그려요. 그 얘한테 그림을 받는 재미로 걔를 도와주고 화장실 가고 가방도 들어주고 이랬더니 저는 그 친구가 장애가 있는 줄을 몰랐었어요. 예. 그리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해야 돼. 지금 우리는 어려서부터 분리를 시킵니다. 아예 교육 자체도. 특히 이 시간에도 우리 목사님들 들으시면 좋은데 교회들마다 사랑부라고 그랬고 이름은 사랑부인데 예배를 분리해서 보거든요. 우리 교회도 그냥 비장애인들이 더 많은 교회지만 우리는 절대 분리해서 안 봐요. 애기들도 뛰어다니고 소리 지를 수 있거든요. 자폐아이들도 소리 지를 수가 있어요. 예. 부모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교육받다가 민망해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교회라는 곳에서 먼저 분리해서 예배 보게 하고 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분리해서 특수아동으로다 따로 분류하고 이런 것 때부터 문제가 있지. 같이 어울리면 물론 중증 장애가 있어 특별한 보살핌이 있는 경우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같이 어울려주면 자연스럽게 이게 없어지게 되지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면 이건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 요즘 장애인 단체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 중 하나가 통합교육입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 비장애인이 그런 인식, 그런 차별 또는 구별된 마음이 없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같이 어울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평생 같이 가는 건데 지금 우리는 이런 대학에 있는 과 이름도 특수아동 교육과거든요. 아동 교육과가 있고 특수아동이니까 장애인 아이들을 특수아동으로 딱 규정을 해놓은 것부터가 벌써 이게 개토 같은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정말 우리 사회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통합해 살고 그 턱 없애는 거 그거 굉장히 그거 예를 들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요새 대학인데 턱이 다 없습니다. 예, 요즘은 그리고 법에 의해서도 건물 지을 때 경사로라든지 이런 걸 의무로 다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옛날보다는 예, 많이 나아졌는데 여전히 더 통합돼야 된다. 그럼요. 근데 이제 요새 우리 애 보니까 그렇게 옛날에 우리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있었던 장애인남의 화재 사건, 거기도 직접 가시고, 그죠? 그 이후에 활동 보조인 관련해서 법적 어떤 움직임도 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그냥 말로다가 하고 정권이 바뀌거나 또 그에 대한 시장이 바뀌거나 이런 민산단체가 바뀌면 그게 흐지부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그 사건이 있을 때 엄청 큽니다. 근데 뒤에 가서 보면은 그냥 시간 지나기를 지내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제가 굉장히 화가 나서 한번 이렇게 했었던 적이 그 남매가 정말 어렵게 화상을 입어서 목숨을 잃고 이런 관계도 갔더니 제가 제일 먼저 도착을 해서 이제 그 아버지도 약간의 장애가 있으셔요. 지적장애가 있으신데 이 양반을 그냥 이용만 하는 거예요. 단체장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그때 참여연대에서 하셨나요? 네. 그 서울 까지 시청역까지 모시고 가서 그때 뭘 했었다고. 예, 저희들 말고 이제 저 장애인 인권단체에서 그런 짓 하지 말아야 예. 돼요.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분들의 행복은 지켜줘야 되는데 그걸로 해서 뭔가를 자꾸 얻어내려다 보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활동보조인 장치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잘 됐느냐? 안 돼 있어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장애 자녀를 둔 분들은 그냥 인생을 끝내요. 저희가 여울돌이라는 희귀난치병 아이들 그 모임도 갖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부부가 이혼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드니까. 부부가 손을 다 놔야 돼요. 그래서 취미 활동할 수 있게 우리가 얼마간 봐주는 일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 힘들고 점점 지치면 가족들이 계속 그 생활권이나 어떤 이런 데서 점점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인데 이게 자꾸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서요. 그 돈 받은 만큼만 시간만 일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언젠가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나 종교단체가 자기 지역 1km 내만 도와주면 사회복지 기금도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예. 교인들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60 이상 되신 분들 일 안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 지역에서 그런 아동 돌보미 서비스도 하고 이런 것을 이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 대신에 저 혈액 은행처럼 그 서비스했던 그런 것들 봉사했던 걸 갖고 연세가 드시면 자식 신세 안 지고 그걸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제도로서 활동 보조인 제도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실 지역사회에서의 그럼요. 자발적인 그런 돌봄 시스템을 만들자. 여기 요즘 저희들도 그렇게 사실 법과 제도나 예산은 언제든지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밑바닥에서부터 풀뿌리에서부터 아주 그냥 촘촘한 그런 서로 돌봐주는. 그러면 나중에 민선단체장들 나오고 지금 풀뿌리 굵게 그러는데 사실은 복지가 풀뿌리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예. 세모녀 사건도 그렇고 사실 동네에서 그런 게 촘촘히 이루어졌으면 그때 우리 장애인 남매 사건도 그렇고 세모녀 이게 다 동네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모른다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이런 거를 해봤었어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를 일찍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돕고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아침에 가면서 할머니 다녀올게 할아버지 다녀올게를 아이 하나당 2가정씩을 맡겼어요. 그 학교 갔다 오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뭐 대소변을 못 가렸던지 뭐 아프시던지 그러면 그게 바로 연락이 되게끔 했거든요. 이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청소년 문제가 안 생깁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사랑을 베풀고 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뻥튀기만큼 남겨도 학교 가는 애들한테 싸주세요. 이걸 가지고 가면서 애들은 감동받거든요. 학교에서 뭐예요? 그 수많은 재원들을 뭐합니까? 이거 활용하게끔 만들어야죠. 이거 법으로라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돌봄과 교육과 성장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아예 어렸을 때부터 마을에서부터 형성되는 그런 학교, 그런 교회, 그런 절, 그런 종교단체들한테 펑펑 쏟아부어주면 좋죠. 사실 지금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급속한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맨날 했던 얘기가 뭐 절차 원칙이 안 지키시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급속한 성장이 지금 가장 중요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이 나와 타인의 분리, 나와 사회의 분리를 자꾸 해가면서 이 굉장히 사람이 공격적으로 돼간다는 거죠. 이거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벌써 갔네. 마지막 한마디씩만 해주시죠. 먼저 목사님, 김효신 목사님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장애인들을 보면 저 사람은 나하고 어떻게 해주지라고 고민할 게 없이 그냥 반가운 마음을 갖고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생각만 가지시면 되는데 자꾸 어렵거나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제 그러지 말고 그냥 같이 좋은 친구들 만나듯 대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자꾸 어려운 부담 갖지 마시고 그 돕는다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꼭 도움 주실 때 먼저 물어보세요. 제가 뭐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그게 우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추장님. 네. 아무튼 뭐 크게는 우리 공화국, 작게는 동네 마을에서 사실 다종다양한 사람과 인간이 있잖아요. 인간 자체가 사람 사이에 사는 건데, 가난한 분, 뭐 장애인, 그런 거 정말 차별의식 없이 그냥 어우러지고 사는 게, 그게 가장 마을에도 평화고 아이들에게도 가장 배움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노인요양병원이다, 장애인이다, 동네 못 오게 하는 거,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모두 늙는데. 그러니까요. 참. 1366님, 뭐, 김정식 목사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거 문자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많이 왔는데 시간상으로 소개를 못했습니다. 저 처음으로 통과 못해서 안 됩니다. 아직도 순발력이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우리의 모습을 거울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들과 함께하고 계신 김정식 목사님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은 깨끗하게 쿡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쿡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노력했죠. 그냥 되는 건 없으니까. 파이라킨으로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아요. 그녀에게 갱년기는 전성기. 파이라킨으로 진짜 전성기를.
갱년기를 전성기로 정관장 화이라캔. 본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오빠, 이거 얼마야? 응? 700원. 그럼 이거는? 700원. 이건? 700원. 전부 700원이야? 왜? 롯데카드니까 당연하지. 세븐일레븐 7가지 상품이 각각 700원. 이것이 롯데카드의 더 착한 가격. 7월에도 역시 롯데카드. 이용 조건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기변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플. 강원 평창수. 네, 신일의 출발사 아침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재보선 다음 날이죠. 내일 오전 7시 10분에 다시 와서 재보선 분석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자,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